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임동석입니다.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6일 금요일입니다. 자, 4월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주에 이제 마감을 하는 그런 날인데요. 자, 오늘 증시 장세가 어떨지 상당히 많이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증시가 요 며칠 동안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상당한 급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자동차 업종이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우리 증시 그래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을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일 또 미국 증시를 보면요. 미국 연준에서 3차 추가 양적 완화의 기대감에 대한 무산, 그리고 또 스페인의 어떤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에 따른 재무 구조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들이 다시금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독일 국채와 스페인 국채 간의 금리 격차가 처음으로 어제 4%포인트를 넘어섰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와 있고요. 스페인에서 이번에 발행한 국채가 한 75%, 한 73% 정도만 팔렸을 뿐 나머지는 팔리지 않았다는 소식도 들리면서 이래저래 다시금 유럽발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4.61포인트가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88포인트가 밀리면서 1398.08로 장을 마쳤다고 합니다. 자, 이제 부활절 연휴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오늘 저녁에는 장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S&P 500 지수가 주간 단위로 0.74%가 하락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12월 이후 최고치로 하락을 한 거라고 하고, 스페인 증시 역시 지금 위기의 진앙지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게 위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이틀 동안 4%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어쨌거나 우리 시장을 위협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 잘 아신 채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U1에서도 함께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께서는 그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적 실적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5조 8천억 원으로 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공시를 하는데요. 이 실적 발표 공시가 있을 때마다 또 주가 흐름은 그 좋았던 실적과는 약간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징크스가 매번 있어 왔다고 합니다. 과연 오늘은 이번만큼은 그런 징크스가 깨질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1부에서는요. 전기, 전자와 자동차에 초점이 맞춰진 시장의 흐름에 대비한 현명한 투자 전략을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환율과 지수에 대한 시장의 방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손자병법 일부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강정원의 오늘장 시초가를 잡아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강정원 전문가와 화상 연결을 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그리고 제가 잠시 인사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전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상세하게 살펴주십시오. 네, 전일 국내 시장은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10.16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최근 낙폭에 대비해서 반대해서 5포인트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해외발 악재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에 입어서 상승 마감을 했고요. 다시 한번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오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면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승 반전을 보였고, 현대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3인방이 상승률의 확대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반면에 삼성생명,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업종들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신한주적 포스코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매수 종목은 L소프트와 KTNG, 하나금융지주, 기아차, GS건설이 강세를 보였고요. 순매수를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과 태광, 로엔, 소리바다 이런 종목군들이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관은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현대위아, 삼성전자, 현대차, 자동차 업종과 IT 업종 계속적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실리콘옥수가 SFA, YG원, 이런 평화전공, 코스닥 종목의 기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를 보이는 종목은 역시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H소프트, 만도 동시에 순매수를 보이는 종목이고, 코스닥에서는 SFA, 평화전공, 오성 LST가 공동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미국 시장은 3일 휴장을 앞두고 관망대 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고용 지표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 지표도 예상치는 좀 상회할 것으로, 취업자 수도
20만 명 이상 늘어나면서 4개월 연속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양측관에 대한 어떤 관심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14포인트 하락한 13,060.14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나스닥 지수도 나스닥 지수 12.41포인트, 오르는 3,080.50을 나타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는 미국 시장도 좀 조정세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쨌든 간에 일단 스페인발 악재 이런 부분들까지 겹쳐면서 일단은 좀 조정 모드로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제 추천해 주신 종목이 있는데요. 그 종목의 흐름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어제 추천 종목 왈리입니다. 어제 그 매수가 대비해서 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왈리는 중국 외벽 타일 기업이고 또 올해 실적 대비해서 현지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이 기관 쪽도 매수가 이입되면서 현지가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매수가 4,900원대 4,950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목표가 5,500원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도 4,700원 준수해서 계속적으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장에 관심 둘 만한 종목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시가구역주는 상보를 시가구역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상보는 그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과 인도 필름 제조업체고요. 국내하고 대만, 중국, 일본의 모니터와 노트북 이런 광학 필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복합 시트, 거래처와 저용분야 확대를 통한 높은 성장세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상보의 디스플레이 산업부의 주력 제품인 복합 시트가 기존 보호, 프리즘, 확산 필름 세 종류가 사용됐었는데 최근에 이 두 종류로 줄인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복합 시트는 주로 LG 디스플레이의 TV 제품에 사용됐었는데 AO와 샤프 이런 해외 거래선으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부터는 삼성전자의 제품 인증 방식 변화로 인해서 ODM 제품으로도 납품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존 킨들 파이어를 시작으로 해서 태블릿 PC, 스마트폰 이런 중소형 필름 제품의 매출 확대도 기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전동식 CNT 투명 전극 필름 양산 기대감을 둘 수 있습니다. 동사가 탄소나노 투명 전극 필름에 대한 그 제품이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보들이 글래스와 PVC에 직접 코팅하는 CNT 전동식 필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다수 업체와 그 양산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말부터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4년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 신소재 사업으로서 성장성을 둘 수 있는데 이 올해는 그 신소재 사업들 특히 이제 태양전지 태양 연료 감응형 태양전지라든가 이 그래핀 이런 차세대의 유망 아이템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올해는 소재 산업으로도 기업으로 진화하는 그런 종목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올해 실적도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 각각 70%, 9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EPS가 965원인데요. 이런 성장성 감안해서 PER 20배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까지 실적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 부분 역시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가격대에 대해서 잡아주신다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지표대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상보 매수가 13,500원에서 13,700원, 이 사이, 지금 현재 예상가는 13,000원 초반인데,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5,000원까지 최종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2,500원 하회에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지난주 우리 장 그리고 또 지난밤에 열렸던 미국 뉴욕 증시 등에 대한 상세한 상황 그리고 종목에 대한 AS 새로운 종목에 대한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투자손자병법 일부를 함께 진행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지점의 노선호 전문가,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8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장이 열리려면 3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먼저 현재 동시효과 출발 상황은 어떤지 시장의 흐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죠. 0.15%가 오늘 상승한 채 이게 끝나 있는데요. 지금 뭐 장 상황이 지금 인터넷 연결이 조금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모습이 괜찮았고요. 기아차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난밤에 이 증시의 모습들이 상당히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 증시도 상당히 한번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장세가 뭐 유럽의 이런저런 위기들이 혼조 장세로 마감이 됐다라는 걸 놓고 볼 때도 어떻게 이런저런 대외적인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조 장세로 마감이 됐다라는 게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인터넷을 연결을 하면서 여러분께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연결이 됐는데요. 지금 인터넷 연결선이 가끔 좀 좋지 않은 에러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포스코가 0.27%가 현재 상승을 해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13% 상승해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보통주하고 비슷하게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LG화학, 신한지주, 하이닉스 등등 국내 각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흐름이 그다지 밝게 시작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하지만 또 이런저런 대외적인 위기들이 분명히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 약보합으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긍정적인 그런 점수를 부여할 만하지 않나 이런 애써서 긍정적인 면을 보고 싶습니다. KTNG 같이 내수 업종들은 여전히 어제 장세에 이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화재와 LG 디스플레이 역시 1% 그리고 0.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보합 장세로 혼조 장세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증시 역시 오늘 출발 상황은 투심이 상당히 긍정과 부정 쪽으로 엇갈린 채 어느 한쪽으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시작을 해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요. 다음이 0.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CJ 오쇼핑 그리고 서울반도체는 1% 가까이 하락했고요. 안철수 연구소 이래저래 하나하나 소식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주식인데요. 오늘 2.5%가 빠진 10만 5,500원입니다. 최고점 대비해서는 3분의 1 정도가 빠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고점에 투자하신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가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SK 브로드밴드도 0.14% 하락, 포스코 ICT 그리고 좀 더 밑쪽으로 내려가 보면요. 포스코 캠텍 등 포스코 자회사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1% 좀 못 미치는 그런 상승을 보여주고요. 젠백스와 시젠 2.8%, 2.626% 가까운 높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까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제조업종은 좀 약세, 그 이외 업종들은 강세라든가 제자리 걸으면서 살짝 올라가려고 시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스피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죠. 네, 현재 코스피 일단은 지수상으로는 마이너스 출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0.3포인트 정도 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간밤에 미국 시장이 혼조 마감을 했고요. 국내주 시장 어제 같은 경우에 저점 대비했을 때는 약 30포인트 이상 좀 상승한 채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오늘은 좀 금요일이라는 점까지 생각해 봤을 때 쉬어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5조 8천억 원 정도 발표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96% 정도 증가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자면 스마트폰 부분과 반도체 부분이 앞과 뒤에서 서로 좀 밀고 당기는 그런 모습으로 실적 각 증권사들의 예상치를 모두 상회하는 그런 상당히 좀 호실적을 발표했었고 이런 추세라면은 2분기 영업이익도 6조 원 이상 좀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약 3천 원 정도 좀 하락을 하면서 132만 7천 원 정도 주가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조금은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모습들 결국 삼성전자도 어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지금 역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업종은 자동차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6천 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31만 4,500원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 1,000원대 상승을 하면서 26만 5,500원대. 현대차도 계속적으로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지금 정유주들의 상승도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 S-오일 각각 지금 500원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유주 같은 경우는 또 간밤에 국제유가도 상승을 했었고 국내의 유가, 국내 기름값 같은 경우는 연일 지금 자고 일어나면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유주들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삼성전기는 지금 2,600원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10만 원대에 안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의 추세라면은 글로벌 톱 IT 부품 업체로서 등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은 10만 원대 초반도 싸다. 삼성전기가 비쌀 이유는 분명히 있다. 뭐 이런 증권사의 좀 리포트도 나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리포트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건설업종도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 좀 광부합권 출발을 하면서 일단 시장을 좀 양호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최근에 좀 좋았던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 이런 금융지주사들 하나금융지주까지도 1% 내외로 지금 하락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철강주 쪽에 현대제철이 2% 정도 그리고 태양광 쪽에 OCI라든가 뭐 삼성중공업 이런 조선주 쪽의 움직임은 약부합 출발을 하면서 일단 시장은 지금 5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21선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오늘은 좀 금요일이라는 점에서 쉬어가는 그런 하루 아침에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노선호 전문가로부터 코스피 출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목소리가 엄청 크십니다. 예, 아침부터 그냥 잠이 확 깨고 씩씩해서 좋으시네요. 자, 다음은 코스닥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상로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간밤에 다우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증시 네. 보시면 뭐 고용 호조와 일단 유로적 우려감이 맞물리며 혼조세 마감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전일 스페인의 국채 입찰 저조에 이어 프랑스의 국채 입찰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며 유로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소식과 그리고 페이스북이 나스닥 상장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하락을 방어하며 낙폭 과대를 이제 축소를 시켰죠. 그런 점을 들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수급적 상황 살펴보시면 외국이 매도에도 불구하고요. 일단 기관과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고한 마감에 성공을 하였다. 근데 현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보합의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살펴보시면 일단은 시총 상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요. 21선 부근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상황은 지금 약간 강보합의 모습으로 출발했고요.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에 전저점 부근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간은 조정을 주면서 1% 내외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알 수 있겠고 그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 소비재 쪽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소비재 쪽이 안 좋으면서 CJ 오쇼핑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뚫지 못하고 오늘도 약간 약보의 모습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뭐 SN 같은 경우 엔터 관련주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반등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오늘도 지금 강보합의 모습을 0.2% 상승한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젠백스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젠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보합의 모습으로 출발을 하면서 최근에 낙폭을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 여부를 한번 테스트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총 상위주 20위권 안에 지금 짚어봐야 될 종목이 있는데 위메이드가 가장 제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좋은 모습을 항상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을 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최근 모바일 기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잘 알려진 카카오와 모바일 게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그런 점이 지금 최근 호재가 나타나면서 5월 초에 카카오톡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게임 2개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점, 그 점 알고 계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약간의 약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테마 관련주 한번 살펴보시면요. 테마 관련주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폭이 좀 컸죠. 하락폭이 큰 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도 테마주 자체도 어느 정도 올라오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테마를 이렇게 연달아 상승시키는 종목이 잘 없다. 그래서 전쟁 방산주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죽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내일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총선이죠.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정치 관련주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문재인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박근혜 관련주 아니면 안철수 연구소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시 지금 뭐 개인하고 수급적 상황을 살펴보시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으면서 대신 개인이 지금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외국인하고 기관은 약간 쉬어가는 단계를 취하고 있다. 어제 기관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매수를 많이 했었죠. 매수를 많이 했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시고 투자에 유념하셔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출발 상황을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내 외환 채권 시장의 동향을 살펴봅니다. IBK 투자증권의 김남천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 시장의 흐름 그리고 오늘 전망에 대해서 짚어주십시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3원 45전 상승한 1130.70원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후 진전세를 보였던 투심이 스페인 문제로 인해 다시 한번 흔들리면서 국제시장과 외환시장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달러와 대비 유로화는 3주간 최저치로 떨어졌고 안전통화로 여겨지는 스위스 프랑은 1년여 만에 유로당 1.20 프랑 아래로 떨어지면서 스위스 중앙은행이 제시한 마지노선을 일시적으로 무너뜨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위스 중앙은행이 시장 개입을 통해 대규모로 유로화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곧바로 1.2024프랑까지 반등하였고 실제 스위스 중앙은행은 성명을 내고 환율 방어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뉴욕 외환시장 종가 기준 유로화는 1.3061달러로 0.6%가량 하락하였으며 장중 저점은 1.3033달러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스페인 재정 우려와 23년 만기 장기 대출 효과의 부정적 전망 등이 유로화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가 환율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미국 유럽 시장이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있고 1130원 이상의 레벨에서는 수출업체의 2월 내고 물량이 꾸준히 출하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레인지 상단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30원 근처의 레인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록 금일 GS와 IBK 기업은행의 배당금 지급일이긴 하나 그 규모가 각각 3,735억, 1,279억 원으로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환율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포스코의 SKT, KB금융, 하나금융지분의 블록딜 결제일이기 때문에 수급이 상쇄되며 달러에 미치는 영향은 많이 희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밤 유로의 큰 폭 하락에도 역의 환율 상승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박스권을 돌파할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 발표와 부활절을 맞아 주요국 휴장을 앞두고 1130원대 초반 중심으로 제한적인 등락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금일 레인지 1125원에서 1134원을 예상합니다. 네, 외환 시장에 이어서 채권 시장의 흐름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현재 채권 시장은 3년 국채 선물 103.80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국채 시장은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예상치에 조금 못 미쳤으나 호조세를 이어간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이에 이익 실현 매물을 내놓았으나 스페인 우려 점증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전일 대비 5bp 하락한 2.176%를 기록하는 등 이틀 연속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 대비 6,000명 감소한 35만 7천 명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예상치인 36만 명을 하회한 수치로 일부 채권 차익 실현에 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페인 10년 국채 수익률이 5.808%까지 상승해 작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를 부추겼습니다. 금일 국내 채권 시장은 스페인 재정 문제 및 간밤 미국채 시장의 영향을 받아 국고채 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금일 발표되는 미국 3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며 레인지를 약간 높인 박스권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미국채 금리 하락 및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수 규모가 확대라는 채권 시장의 우호적인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장 막판 증시 강세를 빌미로 채권 매물 확대가 나타나는 등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처럼 금일 시장도 국내 증시와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 쪽 고용지표를 확인하고자 하는 관망 심리가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국고채 3년물 지표 금리는 3.5%, 3.59%, 국고채 5년물 금리는 3.70에서 3.73% 박스권 내 움직임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일 주식시장 강세에 따른 채권 되돌림 현상이 일어났고 간밤에 유로존 문제로 글로벌 채권시장 강세가 연출되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강세를 예상할 수 있으나 여전히 최근 한국 채권시장은 주식시장과의 강한
강하게 연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금일 미 고용 지표의 발표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면 전일 대비 약간 높아진 박스권 레인지 장세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중국 증시의 급등 가능성으로 국내 증시도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시장 금리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김남천 대리와 함께 외환시장 또 채권시장의 동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종목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먼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3월 미국 FOMC 회의에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해 함구한 것을 미국 실물 지표의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초점은 미국의 완만한 경기 개선 확인이라고 말했는데요. 3차 양적 완화 실시 불확실성에 따른 결과로 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 업종에 대한 매력이 부각될 것이라고 보고 그중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에 대해서 중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신한금융투자는 코스피 움직임이 불안하지만 기존 박스권 시각은 변하지 않았으며 스페인 악재나 연준의 경기 부양 후퇴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지만 관련 변수가 방향성 요인이 아닌 데다 치명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기존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향후 유럽의 불안감은 지속되면서 원자재 관련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될 것으로 보았는데요. 관심 업종으로는 IT, 자동차 부품, 항공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입니다. 스페인의 경기가 여전히 침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금융권 불안이 여전한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올해 말 예상되는 스페인의 국가 채무는 다른 주요 선진국이나 남유럽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시간이 갈수록 영향력은 완화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한편 미국의 연준 3차 양적 완화는 양적 완화라는 것 자체가 비상 상황에서 나오는 비전통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양적 완화 희석이 악재만은 아닌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양증권은 스페인의 국채 입찰 금리 상승과 응찰률 하락, 그리고 호주의 무역 수지 2개월 연속 적자, 대만의 증시 급락세가 세 가지 쇼크가 될 수 있으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관심 업종은 IT, 금융 섹터로 꼽았습니다. 네, 이어서 신영증권 정광익 대리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일단 전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한 때 2000선을 하회하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모멘텀이 소실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판매 대수라는 모멘텀이 있는 자동차 업종이 적지 않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수 하락을 방어하기엔 다소 전반적인 심리 구도가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장 후반 들어 낙폭을 회복하면서 소폭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의 증시간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환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선진국에 투자할 것이냐 신흥국에 투자할 것이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환율인데요. 2월 중순부터 엔화의 약세가 시작되면서 일본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환율이 뚜렷한 강세를 보였다면 추가적인 차익거래 대금이 유입되었을 수 있었을 것인데요. 만약 반대의 상황이라면 프로그램 물량의 환차선 요인으로 인한 이탈이 가능하지만 수출주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이유로 지수는 좀 상승을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의 자산 배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일본보다 좀 밀려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의 환율인 엔화가 추가적인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 추이를 보면 2월 초부터 벌어진 금리차가 최근 다시 좁혀지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엔화의 하방 경직성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중기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가 되면서 엔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다소 그 간극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화의 약세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선물시장 참여자들은 엔화 가치 추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주 연속 하락 쪽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규모가 2011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볼 때 엔화 가치가 급격한 하락을 보일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엔화 가치 하락세는 주춤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선택의 문제에서 밀려있던 우리나라 증시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장세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전자의 독주 장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 국면에서 지수의 방향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IT 업종의 매기세가 타 업종까지 확산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자동차 업종의 방향성은 지수 방향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자동차 업종이 앞에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엔화 약세의 제한으로 인한 환율의 긍정적인 측면을 받을 수 있다면 지수는 조금 더 주춤은 하겠지만 상승적으로 봐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매매 기법을 통해서 상한가를 노려보는 데이 트레이딩 원샷 원킬 시간입니다. 동양증권의 부평지점 박현상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인데요. 먼저 데이 트레이딩에 있어서 이 투자자분들께 이 기본 자세에 대해서 먼저 한 말씀 가르쳐 주십시오. 어제 작가님은 말씀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것 자체는 뭐 제가 알고 있는 투자에 대한 한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날 단타를 이제 하루에 몇 프로의 수익을 내겠다는 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자체는 기본적인 저희가 모멘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주식의 가치를 창출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매매 단계가 틀리면서 투기하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손절매의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실 같은 경우는 최소화를 시키고 이익은 극대화를 시키는 전략이 가장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아는 뭐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이게 해봤을 때는 2% 정도의 마이너스를 자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6, 7%의 내가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절매를 하지 못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할 때는 뭐 보시는 종목이 있거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종목들이 2번 이상 실패를 할 수 같을 경우는 그날 매매는 기본적으로 좀 쉬셨다가 하루 이틀 좀 마인드업을 하신 다음에 다시 데이 트레이딩에 임하는 전략이 가장 나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세거나 혹은 여러 종목들이 올라올 때 그렇게 크게 손절매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뭐 지난번 며칠 전에 있었던 코스닥 하락과 같이 시장 자체가 비이성적으로 흐른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손절매를 기본 마인드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전략이 가장 낫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네. 네네. 자, 그렇다면 데이 트레이딩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종목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종목들을 추출해서 선정을 하시나요? 기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직원들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라든지 어떤 증권사에서 새로 나오는 신규 레포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레포트 같은 경우가 두세 개 중복 추천이 나올 것 같을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 레포트를 내는 증권사 같은 경우 여러 군데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단 중복 추천이 나왔을 것 같을 경우 일단은 기관 투자들의 매기가 좀 쏠릴 경향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는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뭐 거래량이 붙는 추천 종목 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네. 자, 지금 현재 시장이 코스피는 3포인트 빠져 있고요. 예, 예. 코스닥은 1포인트 조금 넘게 올라 있는 혼조세입니다. 네네. 자, 이런 장 상황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예, 선정을 일단 하셨습니까? 뭐 간단하게 시장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같은 경우 저녁 때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미국장 휴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장이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혼조세가 있을 뿐 크게 급등락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침부터 매기가 쏠리는 종목 위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오늘 추천 종목을 말씀드릴 때는 뭐 화면을 보시면 이제 플렉스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일단 FP12 업계에서 일단 강자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폰이라든지 테이블 PC 같은 경우에 부품 납품 업체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4% 정도 좀 쓰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어제 양봉이 실리면서 지금 같은 경우 오늘 양봉이 같이 실리면서 일단은 전 고점 부근인 11,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분봉으로 봤을 때 역시도 지금 분봉 보겠습니다. 봤을 때 아침에 지금 음봉이 3번 뜨다가 지금 같은 경우 혼조세했다가 다시 지금 9,950원대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청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4% 정도 떠있을 때 바로 잡는 것보다는 오늘 시가 수준 한 9,700원 초반대까지 지금 초반대까지 지수
종목 자체가 떨어졌을 때 좀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마인드로 봤을 때는 9,700원에 들어가셔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손절가 가격 같은 경우는 오늘 9,700원 매수가의 손절 가격은 9,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단기적으로 지금 21선이 누워있는 보시면은 지금 지금 10,000원 정도 때까지 같이 죄송합니다. 1,300원 정도까지는 지금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플렉스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가격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가 9,700원, 목표가 1,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 뭐 수익률 폭도 데이 트레이딩을 전제로 하고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손절 가격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마감 전에 이제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어느 정도 수익률 자신하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목표가로 한 4% 정도 이상까지 일단 보고 있고요. 일단 상황 지켜보면서 이따 손절가까지 말씀드리면서 같이 좀 전략까지 오후에 같이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장 상황에 맞는 출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겠는데요. 먼저 노선호 전문가로부터 오늘 장 키워드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시장은 뭐 단연 주목해 볼 부분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아침에 1분기 영업이익 5조 8천억 원 정도 발표를 하면서 일단은 뭐 상당히 기대는 받았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지금 보합권 사이에서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 살펴보자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동안 워낙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식시장에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좀 증시 격언이 있듯이 이렇게 좀 재료가 노출이 되었을 때 뭐 쉬어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작년 8월 달에 저점이 67만 2천 원이었습니다. 곱하기 2를 해보시면은 대충 지금 현재 가격대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100% 정도 상승을 했다면 뭐 쉬어갈 부분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고 2분기까지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가 5월 달 중에 갤럭시 S3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2분기에는 반도체 쪽에서 1분기보다 더 수익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실적이 뭐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것으로 2분기 영업이익은 약 6조 5천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좀 기대는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에서는 지금 쉬어가고 있다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보면은 삼성전자가 단기적인 이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에는 주가가 조금씩 쉬어갔던 모습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올해 1월 달에 이제 4분기 잠정 실적 발표되었을 때 차트인데요. 그때 역시 마찬가지 실적 발표와 함께 단기적으로 한 4거래일 정도 좀 음봉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딱 1년 전으로 되돌아서 작년 4월로 한번 돌려보겠는데요. 네. 작년 4월 1분기 실적 발표를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94만 8천 원대부터 86만 원대까지 약 10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만큼 항상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는 최소한 3일에서 최대한으로는 뭐 며칠 또는 정말 고점을 찍었다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1월 달에 100만 원대를 찍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고요. 뭐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다음 주 초반부에 주시장의 움직임은 삼성전자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전반적으로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 부분을 좀 포인트로 삼아보고 싶고요. 특히나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한다는 얘기, 그만큼 시장이 월요일 날 좀 급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만큼 미국 월요일 날은 갭상승을 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오늘 시장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고 다음 주 초반부까지는 시장이 일단은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시기와 맞물려서 투자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로 대표께서도 오늘 장 키워드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네, 뭐 금일 뭐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 3월 일단은 FOMC 의사록의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4일날 있었던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이 하락했다. 거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강하죠. 강한 만큼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영향력이 크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한 국가의 유통금리가 아니고요. 글로벌 채권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강세나 약세 여부는 글로벌 유동성 경색 여부가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런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2011년 8월 달에 유럽 재정 위기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유를 한번 살펴본다면 결국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유동성 경색이 이제 계기가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가능성 감소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이 낮다는 걸 시사했을 때는 일부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 자체는 하락을 약간은 전망을 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차 양적 완화 종료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다면 일단 달러발 유동성 공급 자체가 주춤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자재나 이머징 증시가 약세로 전환된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뭐 원자재 가격 등락에 영향을 받는 호주나 브라질 같은 이머징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가 일단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호주에 2월 무역수지 적자 발표가 있었죠. 무역수지 적자 발표가 있으면서 4일날 코스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재로 작용을 하였다. 그렇게 알 수가 있겠는데요. 호주의 무역수지 적자가 원자재 시장에 시사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요. 철광석과 석탄에 대해서 실물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죠. 일단 최대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철광석과 석탄 가격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무역수지 자체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랜만에 흑자를 기록한 이유를 한번 살펴본다면 원유나 석탄 등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한 수입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것 때문에 이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세계적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연동성 있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국채금리에도 지금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일단은 2011년 8월 달에 있던 그리스 국채 같은 경우에 유동성 경색과 함께 금리 상승 자체가 이루어졌죠. 그리스 국채 자체가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 2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지금 대책으로 이제 미국 유럽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유동성 자체가 지금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동성 자체가 풍부한 상황인데도 스페인 같은 경우에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 걱정할 정도는 아직까지 아니에요.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승폭이 단기간에 커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약간은 우려는 해볼 만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6%대는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처럼 7%대에 육박하는 상승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글로벌 증시가 또 한번 위기에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 과도한 조정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점을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일단은 미국의 지금 경제지표 자체가 좋게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로 지표 자체가 좋게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회복이 되는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일단은 철강이나 금속 쪽에 원자재를 하는 업종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좀 약세가 지속되지 않겠냐 그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T나 전기전자, 자동차 같이 미국 수출에 관한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강세가 나타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 완연하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어느 정도는 투자에 참고하시는 자료로 쓰시자. 그래서 맹신점 믿지 마시고 대신에 이런 부분이 양적 완화가 가능성이 하락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알고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한국 증시에 빗대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원자재 업종 같은 경우에 투자는 약간 조금 관망의 자세로 접근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키워드를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짚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을 듣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현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듯 싶은데요. 먼저 노선호 전문가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살펴보자면 자동차 업종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현대모비스 계속적으로 좀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화학주들이 이제 화학 업종으로 좀 순환매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LG화학이 3%대 상승을 하면서 36만 2천 원대 움직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남석유 역시 마찬가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33만 원대까지 올라서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 수급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수급 상황 살펴보자면 외국계 창구 순매수 종목들 1, 2, 3위를 지금 자동차 업종 현대차 그룹 주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가 외국계 순매수 창구 1, 2,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LG화학과 호남석유가 8, 9위를 기록하고 있고 현대중공업이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역시 외국계 순매수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시장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 쪽으로 시장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시장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장은 상승을 하지만 업종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소외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은 지금의 주가지수 때 2000포인트대가 아니라 1900포인트대 초반이다. 그런 얘기들 최근에 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좀 다른 업종으로 순환매 유입이 되어야지만이 개인 투자자들이 좀 수익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애플의 주가 움직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애플의 주가의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양호하다면은 글로벌 IT 시장의 견고한 움직임 속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지금 또 주목될 종목은 뭐 삼성전기라던가 다른 기타 LG전자, LG디스플레이 이런 IT 업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한데요. 애플이 주가의 움직임이 양호하다면 다른 전기전자의 움직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살펴봐야 되고요. 또 도요타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됩니다. 도요타의 주가의 움직임이 부진하다면 역시 국내의 자동차 쪽이 계속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플과 도요타의 흐름을 글로벌적으로는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매 유입이 다음 주엔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화학업종 그리고 조선업종이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지금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이 순환매가 유입이 되어야지만이 긍정적이다. 그렇지 않다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면서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좀 조정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좀 박스권 하단부를 테스트할 가능성과 두 번째 시나리오는 화학업종이라든가 조선업종 쪽으로 순환매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일단 오늘은 금요일장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로 대표께서도 업종별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제가 지금 오늘 추천해드릴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업종입니다. 일단 자동차 업종이고요. 일단 얼마 전에 발표가 있었죠. 미국의 3월 자동차 판매 지수가 호조를 나타냈다라는 점, 거기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4월하고 5월은 소비 촉진의 달이죠. 그만큼 자동차 쪽에서 성수기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노선호 전문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참고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삼성전자랑 같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랑 약간은 반대면에 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적적인 면을 보시더라도요.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죠. 실적 자체가 1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성수기지만 성수기만큼의 실적 자체가 나왔다는 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기관도 그렇고요. 외국인도 그렇고 수급적인 부분이 아주 양호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업종 한계를 추가적으로 더 보신다면요. 거기에 자동차 업종에 이제 딸리는 종목들 중에서도 교체형으로 제일 유명하죠. 일단은 타이어 업종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 소모품이죠.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어느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만큼 소모성 부품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적 자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완성차가 많이 팔리게 된다는 말은 그만큼 나중에 또 교체용 타이어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타이어 업종과 자동차 업종을 유념하셔서 한번 같이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업종별 투자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을 연결을 해서 자, 코스닥 특징주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그 전에 장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양시장이 모두 다행스럽게도 현재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물론 그 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거래소는 0.22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505포인트로 올라서 있습니다. 0.47%가 올라 있네요. 자, 김성원 차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현재 시장 상황 정리 좀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고용지표 개선으로 상승 출발했던 미 증시는 스페인 국채 입찰 실망감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보합세인 2028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현대차 등 소위 전차 군단만 전진하는 시장에서 중소형주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중소형주 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약해진 것입니다. 코스닥 12월 결산법인 875개 업체의 개별 기준 매출은 전년보다 7% 증가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9%와 22.8%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코스닥 500선에서는 지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실적이 증가하는 종목에 한해서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회사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주시고자 준비를 하셨는지요? 네, 국내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1등 업체인 윈스테크넷입니다. 2000년 보안 사업 진출 이후 연평균 2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은 최근 정보보안 시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보보안 산업 시장 규모는 2015년까지 연평균 8% 이상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진호 우리투자증권 스몰캡 연구원은 클라우드 컴퓨팅, 롱텀 에볼루션 등의 기술 도입으로 네트워크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보안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농협, 현대캐피탈, SK컴즈 등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기업의 정보보안 투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사 수익성도 아주 우수합니다. 최근 3년간 19%대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올해 고부가 제품군 판매 비중을 늘리면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치 산업과 달리 보안 서비스 산업은 비용이 제한돼 있어서 일정 정도 외형 성장을 이루면 매출 증가분이 모두 이익으로 잡히는 구조라며 특히 안철수 연구소 등 보안 서비스 업체들이 10%대 초반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윈스테크넷은 아주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차세대 제품 개발을 통해서 발빠르게 시장에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던데요. 네, 2009년에는 침입 방지 시스템 IPS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디도스 방지 제품, 통합 보안 등 신규 제품 비중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윈스테크넷은 지난해 개별 보안 솔루션 사업 위주에서 통합 보안, 보안 SA 사업 중심으로 이동하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가상 사설망 기반의 통합 보안 전문 회사인 엑슨 네트워크스 지분 33%를 12억 원에 인수했고요. 작년 11월 통합 보안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10기가급 하이엔드 통합 보안 제품군을 확대 키위해 상반기 중에 엑슨 네트워크스 지분율을 50%까지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목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은 보안 관제 서비스 시장으로 지난해 10월에 주식경제부에 보안 관제 전문 업체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전략도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 주가는 PER 12배, PBR 1.9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상승 추세 아직 유효하고요. 어제 21선 지지받고 재상승에 성공했습니다. 5일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해서 8,000원 부근에서 이익 실현하시기를 공고합니다. 매수가 7,300원에서 7,500원, 목표가 7,990원, 손절가 7,0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에서 계시는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전문가에게 오늘장 관심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서요. 예,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저는 GS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GS 하면 최근에 일단은 6만 원대 정도에서 주가가 좀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국제 유가도 계속적으로 좀 상승 추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국내의 기름값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GS의 실적,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좀 양호한 실적이 1분기와 2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분기로 가면 갈수록,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기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실적에 긍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분기보다 2분기 실적이 더 긍정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자회사 같은 경우가 GS 같은 경우는 GS 칼텍스, 그리고 또 GS 에너지, 그리고 뭐 GS 리테일까지도 들 수 있는데요. GS 에너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국제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펼칠 때 아무래도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움직임 한 6만 4천 원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뭐 상당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주당 순위 PER 쪽으로 살펴보자면은 약 PER이 6배 수준, 그리고 또 주당순 자산가치 PBR로 살펴본다면 PBR이 1배 미만 한 0.9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종목 GS 같은 경우는 좀 하락할 위험 자체도 적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새해 들어서 주가가 한 5만 1천 원대에서부터 7만 5천 원대까지 거의 1월 말 2월 초에는 좀 쉼없이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좀 쉬고 있는데요. 쉬는 가운데서 뭐 큰 폭의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는 좀 다시 한번 방향성이 좀 나올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 최근에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좀 양호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시장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보이고 다시 한번 순환매가 유입이 된다면은 정유주 화학주 쪽으로 순환매가 유입이 됐을 때 GS 안정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매수가 같은 경우는 뭐 오늘 금요일 날 굳이 미국 시장까지 휴장하는데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6만 4천 원 아래서, 현재가 아래서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만약에 이제 상승을 한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 7만 원대 이상 더 크게 한 3개월 정도 본다면은 정고점 7만 5천 원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은 단연점 박스권 하단부인 6만 1천 원, 그리고 121선도 그 정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행보 국면을 아래쪽으로 깼을 때 한 6만 1천 원을 이탈했을 때만 리스크 관리하신다면 뭐 손절가도 약 3천 원 정도, 약 5% 이내에서 손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손실 가능성도 크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GS를 한번 오늘 이후에 지금 현재 가격 아래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GS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이상로 대표께서는요. 네, 오늘 저는 기아차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기아차 뭐 흔히들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다 뭐 기아 차미네이터라고 하죠. 그 종목인데 1분기 같은 경우 실적에서 그만큼 터미네이터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요. 일단은 성수기 수준의 실적 자체가 기대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상 실적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한 12조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3.8% 증가한 1조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장의 최성수기죠. 최성수기인 만큼 실적 개선 모멘텀이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풀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죠.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약간 하락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런 모습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투신권이나 기금,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꾸준하게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유념해서 한번 살펴보시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장전에 이제 체크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매수가 자체를 좀 높게 잡고 들어왔는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8만 원대 한번 생각해 보시고 8만 원 밑으로 사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7만 6천 원 정도 잡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으신다면 전고점이죠. 8만 4,600원 정도, 한 5% 정도 되는데 그 점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에
장기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꾸준히 한번 들고 가보시자. 자동차 업황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보실 때 원래는 기대감이 선반영된다고들 많이들 보시고 선행지표라고 많이들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현재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같이 가는 느낌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도 지금 LED 업황에 대해서도 많이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실적이 나타나 있는 부분 IT나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은 기아차를 한번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기아차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며칠 동안 방송하면서 느낀 것들이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공통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출발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잠시 11시부터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013-3366-0110 혹은 02-3153-2610번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새 단장을 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한 번씩 들러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